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법조계가 왜 문재인이가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귀순 청년 어민 2명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자행된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국가 범죄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강제 북송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영과 서훈, 결국은 문재인이가 법정에 곧 서게 된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강제 북송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가 전직 국가 수반이었던 문재인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이가 결국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서훈과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이 만들었다라며 법조계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렇게 서훈과 정의영이 강제 북송,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면 할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빠른 시간 안에 설 수밖에 없다라며 법조계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안보 라인에 대한 작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신경호 변호사는 지금 현재 재판부가 왜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나라며 우리 국민들과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며 강제 북송시킨 사건을 우린 다 알고 있다라며 이런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의영과 서훈이 재판에서 이 무죄를 선언하고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문재인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정에 불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법정에 불려 나오는 문재인을 참고인이지만 언론들과 또 많은 이 보수 우파 유튜브 논객들이 문재인을 얼마나 집중 조명하겠나라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핵심 권력까지 지냈던 정의영과 서훈의 강제 북송 무죄 주장은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대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신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법조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의영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NLL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납포한 것이라며 이들은 하룻밤새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 정부에서는 이들을 사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의영 전 실장과 위견을 같이 한다라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위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과 검찰의 해당 재판에 대한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여지를 설명한 후 탈북 어민들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 제3조를 근거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 청년 어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북송된 뒤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은 없다라며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이들을 포박해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으며 이에 이 서훈 원장 변호인은 인민 루니로 알려진 축구선수 정대세를 언급하며 남북 극적 문제라는 것이 단칼에 결론 낼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의 변호인은 북한 주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해석 논리는 전시 분단 국가이면서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정 질서를 오로지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이 안보 우익 집단의 논리이며 전 정부의 평화적 남북 정책을 폐기하고 냉전 안보 정책을 부활하려는 현 정부의 위증을 담은 묻지마식 기소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 기순 위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NLL 인근 해상에 군에 납포가 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납포 닷새 만에 북송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던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됐으며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전 정부의 안보 핵심 라인 인사들이 강제 북송 첫 재판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가 곧 전직 국가수반이었던 문재인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법조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했던 이 강제 북송 사건, 강제 북송된 그 청년 2명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사리온에 있는 국가보위성 비밀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탈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싹 다 강제 북송시킨다라는 강연을 북한 전역에서 했으며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이 강연을 했었죠. 어찌되었든 문재인, 이제 서서히 문재인에게 다가가는 이 법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 문재인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